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는 뉴스킨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뉴 마케터 장인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SNS 스피치 제안을 받고 좀 얼떨떨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조금이나마 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저야말로 뉴스킨의 SNS 프로젝트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영상 촬영 편집 업무를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상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남자친구인 정구원 사장님의 추천으로 뉴스킨 SNS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뉴스킨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이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과 좀 걱정을 가득 안고 1주차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1주차에는 사실 이렇다 할 느낌이 없었던 게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미 사업자이셨고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생 처음 듣는 제품 이야기들이나 좀 어려운 단어들은 저한테 귀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또 일단은 저를 찾아야 한다는데 평소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한 번에 변화를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 제품이 바로 바디바였어요. 얼마 전에 전영아 사장님께서 저한테 갈바닉, 루미스파, 바디바 이렇게 세 제품을 데모를 해주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기존에 되게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 라는 인식이 컸었는데 어, 막상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 발라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가자마자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인 구원 사장님한테 제가 쫄랐죠. 이거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이제 손뜻 이렇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바 선물을 받고 이제 기존에 쓰던 비누와 폼클렌징들은 다 버리고 약산성 제품인 바디바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너무나 뽀송뽀송해져서 계속 볼을 톡톡톡 두드리게 되는 그런 습관도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단 조금씩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면 좀 되겠다. 부담을 덜어내는 게 이 프로젝트에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품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SNS를 활용할 때 예쁜 사진, 그냥 멋있는 사진들만 띡 하나 올리고 어떠한 글도 적지 않는 그게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함께 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제품이 제 가치와 제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를 SNS를 통해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점을 깨닫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SNS 피드가 누군가에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저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래왔어요. 그 시작을 뉴스킨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까 채팅창에 좀 재밌는 말이 올라오긴 했는데 정구원 사장님이 미인을 얻어서 스스로 구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장인아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음 분입니다. 다음 분은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이 멘트로 초대가 된 분이에요. 바리바리 쉐키 바리, 주바리 연주 바리. 네, 되게 민망하네요. 실제로 SNS를 통해서 에너진 프로젝트에 초대가 됐고 지금은 뉴스킨의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계신 바리 쉐키 바리 주바리 연주바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현주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현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투썸플레이스 다 아시죠? 네, 저는 투썸플레이스의 바리스타들을 양성하는 바리스타 강사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지금 소개자인 허수자님과는 인스타에서 소통을 하다가 인연이 돼서 지금 뉴스킨도 지금 인연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인연을 이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운동하는 거 좋아하냐는 그런 네, 질문을 받았던 게 제가 꾸준히 러닝 피드를 올렸었어요. 그 러닝 피드를 올리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바리스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 카페 투어였거든요. 근데 모든 피드가 다 카페 투어 인증이었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게 맛집 인증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강사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이제 나와의 약속처럼 매일매일 올렸는데 이걸 허수자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꾸준히 올라오는 피드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나름은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어필이 됐었고 사실 에너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뉴스킨을 같이 입문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한 3달 정도 그렇게 인연이 인스타로만 되다가 운동 좋아하냐는 질문과 함께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 한번 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사실은 좀 걱정 반, 좀 호기심 반으로 첫 번째 입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그때까지도 사실은 뉴스키너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모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회, 3회 계속 지속이 되다가 4회째 때는 저희가 에너짐 운동이 끝나고 이제 모이는 자리에서 제품 강연과 그리고 사업 설명 같은 것들을 윤나라 사장님께서 이때다 싶어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접했으면 제가 좀 거부감과 좀 거리감이 들었을 텐데 굉장히 편하게 와닿았었고요. 거기에 같이 했던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와서 저도 이렇게 뉴스킨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지금까지 쭉 제품도 참여하고 그리고 3.3 헬시에 제가 지금 32기 53일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제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변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 신조가 좋은 거는 티네자, 잘하는 거는 티네자인데 이걸 이제 인스타에다가 제가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지금 챌린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를 쭉쭉쭉쭉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SNS 프로그램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만 계속 올렸었고 약간 좀 성의가 조금 지금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퀄리티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그냥 그대로 평상 유지가 되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첫 번째 이제 발금이 사장님의 네, 그 노하우였죠. 서브 컨텐츠와 메인 컨텐츠를 좀 구별을 해서 나를 좀 어필하는 방법을 네, 좀 이렇게 많이 일깨워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갔었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영화다움에 영화 사장님의 스냅시드 아주 장난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가 인스타를 올리기 전에 스냅시드를 꼭 거치고 피드를 올리거든요. 사실 앞서 소개됐었던 그 사진도요. 어제 제가 카페 투어를 갔다가 스냅시드를 사용해서 보정했던 사진이에요. 좀 괜찮으셨나요? 사진과 실물이 조금 달라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덕을 봐서 그런지 제가 지금 3주 지났잖아요. 저희 SNS 한지. 디지털 소박함을 견뎌내고 제가 팔로우가 40명이 늘어났어요.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업이나 또는 사업을 본격화해서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오는 피드를 보고 제 지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부스트와 TR고를 제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굉장히 감사한 기회였고 앞으로 남은 또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번 기수가 끝나더라도 다음 기수까지 참여를 좀 계속 이어나가서 발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사회자님. 아, 난리가 났네요. 혼자서. 네. 쉐키바리 주바리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히 또 연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신조였죠. 좋은 거는 티내자. 어떻게 티내야 되는지, 인스타그램 우리가 어떻게 티내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또 뭐였죠? 운동 좋아하세요? 라는 멘트였어요. 네. 그 멘트가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온택트 해버린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뵀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있는 곳 그 자리를 바로 비즈니스의 출발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서 제가 지금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오늘 강의의 리더님은 정연아 리더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곳이 그 이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뻗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누구보다 노마드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우리 정연아 리더님을 모실 때 어떻게 이 천지개벽해버린 온라인 세상에서 온택트하는 방법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열정과 박수로 정연아 리더님을 모실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줌 앞에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날 때 질문을 저희가 또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난 핵심들을 우리가 또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양질의 질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성장사업가 정연아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리더 정연아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SNS로 온택트하는 세상에서의 나라는 주제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이고요.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엄마입니다. 저도 하는 SNS, 40대 시니어가 할 수 있는 SNS를 저희 모든 회원님들, 20, 30대 주를 이루고 계신 저희 회원님들도 모두 내 SNS 처음 들어온 목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처음은 나한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SNS 프로젝트를 들어왔을 때 분명히 다들 목표가 있으셨을 거거든요. 한 130여 분이 130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텐데 내가 SNS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나 이거 하나는 얻어가고 싶다. 나 이거 하나는 이루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작은 부분도 있었을 테고 큰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안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나는 소비자 자산을 구축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마케팅에서 소득 창출을 하고 싶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나를 브랜딩하는 시간, 스토리를 써보는 시간, 사진을 찍는 기리스 테크닉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3주가 지난 내 SNS는 어떠신가요? 내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고 지금 3주가 지난 내 SNS는 3주 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소비자 자산으로 만들어진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이 SNS 프로젝트를 배우러 들어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플랫폼 전쟁이다 해서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하고 다녔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갑자기 굉장히 부각이 된 것 같지만 저희는 작년에도 뉴스킨을 전달할 때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달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냐면 그리고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왜 하고 싶어 하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영업도 해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다른 영업의 일도 해봤던 사람인데 저희 많이 사용하는 게 쿠팡이잖아요. 쿠팡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캠도 마이크도 모두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쿠팡을 좋아하는 이유가 배송이 빨라서 구매를 해요. 오늘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을 주문하는데 내가 쿠팡이라는 곳에 마이크를 주문을 하면 쿠팡이라는 곳에서 마이크를 만들어주냐? 그게 아니고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무언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무언가를 투자하지 않고 가운데서 공간만 제공해 줘도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러면 이 일은 리스크가 없겠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쿠팡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팡에서 내가 한 달 정도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전화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이정자 회원님 쿠팡 이용 좀 다시 해주세요. 라는 전화 받아보셨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회원 가입도 내가 알아서 했고요. 쿠팡의 제품 구매도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쿠팡의 회원 수가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늠이 되시나요? 세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소비자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소비자 확산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어떤 거에 집중할까? 제가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는 배송이 빨라서이거든요. 다들 생각해 보시면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배송된 제품이 나쁘면 아무리 배송이 빨라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가운데서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고르는 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의 제품을 선택했어요. 뉴스킨의 제품을 선택하고 이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그걸 SNS 마케팅에 접목을 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SNS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제가 확보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파는 사람이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 SNS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무엇을 파는 사람은 맞는지, 내가 무엇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제가 SNS 프로젝트 1, 2, 3기를 하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제 가상 공간의 대문이에요. 저는 누군가의 성장을 디자인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 디자인이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 사업가라는 제 브랜딩과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 공간을 제 비즈니스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SNS 마케팅 1급도 제가 2기를 들으면서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프로필을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가 2기를 할 때 이 성장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저는 라이스 리더라는
브랜딩을 쓰거든요. 되게 많은, 막 엄청난 큰 뜻이 있어서 저 닉네임을 썼던 것도 성장 디자인이라는 브랜딩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3기인 지금 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희 반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 성장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를 브랜딩해야 되는 게 뭐지라고 선택했던 저 한 줄, 한 단어가 내가 저 단어로 맞춰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브랜딩을 너무 막연하다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브랜딩으로 하시고 변해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닉네임을 쓰고 제 가상 공간을 꾸미고 있고요. 저는 가상 공간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제가 SNS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팔고 싶은 건 제 가치와 영향력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어 주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영향력을 끼쳐주고 싶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걸 필요로 하냐는 거죠. 누가 나한테 돈을 주고 제 영향력을 받고 싶어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빼독 프로젝트와 SNS 프로젝트에 내 가치와 영향력을 얹어보자였어요. 저는 제가 가치와 영향력을 팔고 싶은데 지금은 그걸로 소득 창출이 될 수 없으니 소득 창출이 되는 것들에 내 가치와 영향력을 플러스해보자. 그래서 저는 빼독이라는 프로젝트, TR90이라는 프로젝트 위에 왜 엄마들이, 왜 여자들이 나를 가꿔야 하고 내 건강을 지켜야 하고 왜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영향력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을 통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 안에 제 가치와 제 영향력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 피드를 보시면 아이들 사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이걸 배우려고 뉴스킨을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리더 소양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 저희 아이들한테는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딸이랑 너무 소통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배워야 함을 정말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소통이 되는 엄마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여기 지금 제 얼굴에 박지훈 사장님이 보이는데 이 아이가 나랑 얼마나 지금의 수다를 같이 떨어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딸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가 몇 년 안 남았겠구나. 이 아이와 대화가 가능할 때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이 아이 수준에서 이 아이가 대화가 통하는 그 수준을 찾아 아이와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려면 엄마가 많은 걸 배워야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뉴스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뉴스킨을 하고 있고 그걸 제 피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어제 크로마키 천을 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제발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인스타는 해도 되는데 페이스북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친구들이 너무 저를 잘 찾아서 페이스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제 마이크를 게임할 때 써야 되니까 빌려줄 수 있냐. 제가 이 줌의 배경을 준비하면서도 아이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학교가 모두 줌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수업이. 그러니까 제 줌 장비를 굉장히 탐내하더라고요. 이런 소통이 되는 이야기들을 피드를 통해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랑 소통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뉴스킨을 하면서 배운 거기도 하거든요. 이걸 저는 피드를 통해 내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제 매장을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1주차에 나를 브랜딩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 공간에 내 가게를 설계하셨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고 스토리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내 가게를 형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가게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난 지금 오픈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영업 가게를 오픈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를 뿌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차린 이 멋진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돌립니다.
대신 저는 무작위로 돌리지 않고요.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돌립니다. 그게 저희 일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든 그 사람이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가게에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DM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제 가게에 한번 와보실래요? 라는 DM을 보내는데요. 이 DM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이런 태그들을 검색을 해요. 내가 모두 지금 3주차를 돌리면서, 3주차를 SNS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내 가게를 꾸미셨잖아요. 그러면 난 어떤 사람을 내 가게에 초대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기 성장을 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일이기 때문에 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20대, 30대, 저는 40대지만 20대, 30대가 제 가게에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태그들을 통해 제 전단지를 돌려요. 전단지를 돌리는 예로 안녕하세요 올리시는 피드를 보니 너무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 같아 너무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개인톡 보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 SNS 마케팅을 비용 없이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정연아 대표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서 플랫폼 비즈니스 제안 드리고 싶은데 잠시 소통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여기 세 번째 피드가 아까 우리 연주님 만나신 이런 피드잖아요. 저는 이런 피드를 한 달에 2,000장 정도 돌리고요. 이 피드를 통해 어떤 전단지가 내 가게에 가장 맞는지의 통계도 내봅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에 전단지를 많이 써요.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정연아 대표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서 플랫폼 비즈니스 제안 드리고 싶은데 소통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단지의 팁은 마무리는 물음표로 끝나야 돼요. 내가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전단지 말고요. 무언가 질문을 하는 전단지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돌려봤지만 저는 이 전단지가 저한테 가장 맞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손님들이 제 가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돌리고 제가 리크루팅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와 같은 제 가게에 와서 단골 손님이 되신 분들 그리고 저의 가게에 와보시고 저도 이런 가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와 같은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인연이 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프로젝트가 3기에 있고요. 제가 1기에 만났던 인연인데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전단지를 돌렸죠.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정은아 대표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잠시 소통 가능하실까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라고 DM이 왔어요. 이때부터는 이분의 피드를 보고 제가 제 가게에 들어오신 실제 손님이다 생각하고 소통을 해요. 너무 마인드도 이미지도 멋지세요. 이분은 모델이셨어요. 한복 모델이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사업 확장 제안을 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이분의 직업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저도 제안 드리고 싶어 DM 보내드렸어요. 서울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고 저는 이렇게 소통이 됐을 때 이 뒤는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리다 보니까 소통이 제가 전달하는 그 느낌, 그 감정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만났고 저의 손님으로만 남고 저와 같은 가게를 차리시진 않으셨지만 한 2달이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이분한테 다시 DM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 가게에 왔던 손님이니까 소비자 관리, 손님 관리를 하는 거죠. 민지 씨 잘 지냈어요? 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이분이 저한테 부스트 문의를 하셨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지금은 꽃집을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게 근데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팔면 현아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모든 인생에서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SNS로 누구를 만날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제가 20대, 30대도 아니고 누가 내 SNS 가게에 들어올까? 들어와서 누가 호기심을 가질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 첫 번째로 인연이 됐던 분이셨어요. 제가 SNS로 누굴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때 민주 씨 만나러 부산에 갔고 그때 보여주신 따뜻함이 저한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 뒤로 파트너들을 SNS로 찾게 되었고 민주 씨를 만나러 간 제 행동이 결국 저한테 기회가 되었답니다. 지금 꽃집을 오픈하셨는데 꽃을 판다기보단 꽃을 선물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팔지 않으시나요? 저도 단순히 부스트 하나를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스트로 누군가가 기회를 잡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부스트 위에 제 가치를 얹어 팔고 있습니다. 민주 씨도 그 기회를 하나의 행동이 더해진 상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 진심을 전달을 했거든요. 이렇게 무언가 내 전단지를 받고 누군가 내 가게에 들어와서 뭐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DM을 보내지 않거든요. DM을 보낼 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진정성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보는 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만나고 전달하거든요. 제 글을 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꼬시려고 보내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제 진심을 다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2기에 만난 제 소비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피드를 봤는데 인바디가 피드에 올라와 있었어요. 저희는 빼독이라는 프로젝트에 제 가치와 영향력을 얹어서 저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를 봤을 때 우리 일을 하면 되게 수월함이 있겠다.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인바디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 본인의 운동이나 본인의 루틴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걸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면 나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DM을 보냈어요. 이분한테는 댓글을 썼나 봐요. 지금 이 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박현미 사장님한테 댓글을 썼더니 댓글로 소통 가능해요 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현미 사장님 저한테 DM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고 박현미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사가 저와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해서 오셨을 때 저는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피드로 인바디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뷰티에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날 제 가게에 오셔가지고 제 가게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 가셨어요. 구입해 가시고 제품력을 확인을 하고 나서는 저와 같은 영향력과 가치를 같은 가치를 보고 싶고 같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저와 같이 뉴스킨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저와 박현미 사장님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가상공간이라는 제 가게에 놀러 오셨다가 지금은 저와 같은 가게를 하나 차리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3기 프로젝트에 이분도 여기 계실 텐데 자, 이분한테 제가 좋아하는 전단지 돌렸죠. 통계가 높은, 확률이 높은 전단지를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정연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 가능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조금 늦게 확인을 하셨어요. 지금 확인했어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궁금해요. 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사람이요. 뭘 하든 굉장히 진화해요. 이렇게 딱 제가 3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기에 밝음 사장님과 용민 리더님과 제 담임이셨었는데 영상 찍는 걸 배웠었어요. 그리고 찍어보고 녹음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 쓰지 말고 영상을 찍자 해서 제가 제시하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녹음했어요. 저렇게 사진을 하나 띄워놓고 제 영상은 아니고요. 저 사진 안에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PPT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고진미 씨한테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무언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론으로만 배우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전 마케팅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모든 소통을 할 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혹시 어느 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 가상 공간으로 소득 창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요. 그래야 이 실전 마케팅을 배우셔도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전 마케팅을 배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진미 씨한테 물어봤더니 배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실전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뉴스킨을 하기 전에 웅진이라는 아이들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논술 강사도 했었거든요. 논술 강사를 할 때 논술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배웠던 걸 제가 논술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랑 논술 수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게 더 많았지 이론적으로 배웠던 걸 많이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미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론과 실전은 조금 다를 거니 실전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케팅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배우셨으면 좋겠다 해서 SNS 프로젝트에 들어오셨고요.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셨고 지금은 뉴스킨, 저와 같은 뉴스킨의 매장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3주차에 영화 리더님의 사진 테크닉을 배우고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저렇게 부스트를 가지고 가셔서 제주도에서 저렇게 예쁜 사진을 찍어 오시고 내 뉴스킨의 제품에 내 가치와 영향력을 저처럼 얹으셔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지금 3기 안에 지금 노영민 님도 들어와 계시고 제가 초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1주차, 2주차, 3주차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계시고 본인을 브랜딩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계신 회원님들은 내 3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내 가게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분들이 나랑 어떤 게 통했을까? 어떤 게 통해서 DM으로 소통을 하고 만남까지 이루어지고 나와 같은 뉴스킨 매장을 차려서 나와 같은 가치를 전달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보낸 DM과 제 매장이 일치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달하는데 제 피드에 들어왔는데 전부 저희 아이들 사진만 있다. 저는 혹시 뷰티나 건강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제 피드에 들어왔는데 뷰티나 건강 쪽엔 진짜 피드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DM을 많이 보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까도 보셨지만 뷰티 디렉터 대표 정연아입니다 라고 보내잖아요. 뉴스킨 정연아입니다 라고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호기심을 줘서 내 피드에 조금 머물게 하고 싶어요. 제가 DM을 보내서 대체적으로 DM을 보냈을 때 그분은요 제 피드에 들어왔다 저한테 답을 보내세요. 다시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제가 뉴스키너임을 알고 DM을 다시 보내시거든요. 내가 뉴스킨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내 사진을 하나 정도는 눌러서 그 안에 있는 내 가치가 들어있는 내 글을 보고 저한테 다시 DM을 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피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진에 호기심이 많이 갈까? 어떤 사진을 눌러볼까? 그것까지도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눌렀을 때 내가 전달하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는 녹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DM을 보냈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10%, 20%는 알고 있는 뉴스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무언가 질문하지 않을까. 내 가게가 최소한 어떤 걸 파는 가게인지는 알아야 저랑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사진과 제 글에 어떻게든 뭐든 조금 녹여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 소비자가 내 매장에 왔을 때 내가 내 매장을 아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SNS 프로젝트를 진짜 1주, 2주, 3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요. 내 매장에 애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도 너무 고르고 올리게 되고 글도 너무 고민하고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가 내 매장을 아끼는 게 그 사람한테도 전달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가? 저희가 내가 보이는 매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문을 열 거 아니에요. 매장 문을. 그러면 나는 내 피드에 날마다 문을 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한테. 내 매장의 1일 1피드는 제 가게 문 열었어요. 라고 나는 거거든요. 내 가게의 문을 매일 열고 있는지.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언컨택트라는 책에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공간이 옮겨졌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공간이 옮겨졌다라는 것만 집중하고 계세요. 공간이 핵심이 아니고요. 어떤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간이 가상 공간으로 옮겨졌다는 거에만 너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비즈니스 주도권을 잡을 거래요. 여기 다 밀레니얼 세대고 Z세대시잖아요. 다 비즈니스 주도권을 잡으실 분들인데 너무 공간의 핵심을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공간을 꾸미고 공간에 내가 무엇 할지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일 1피드를 정말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내 가게를 내가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가게에 애정이 계속 많아지고 내가 내 가게 문을 계속 열어야 내가 내 가게에 애정이 생기고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속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전단지를 50장 이상 돌리고요. 그 사람들과 굉장히 찐 소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매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매장을 사랑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매장을 이렇게 꾸미고 있고요. 저희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이 내 매장을 어떻게 꾸미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 보시는, 왜냐하면 저희가 5주에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번 5주를 통해 내가 얻어갈 거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시고 그걸 목표로 나머지 2주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현아 리더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지막 멘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온라인 공간으로 옮겼구나. 이게 뭐 코로나든 아니든 코로나가 끝나도 뭐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된 온라인 공간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완벽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완벽히 혼자가 될 수도 있겠다. 스스로 노력해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음표로 보내고 질문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내 가게에 맞게 그 전단지를 수정하세요. 1번이었죠?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거. 예를 들면 같은 음식점이어도 중국집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 다른데 중국집에서 전단 잘 돌린다고 해서 그 전단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내 가게에 맞는 전단지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 매장을 내가 애정하는가. 사장님이 아끼면 주인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손님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내가 내 매장을 애정하고 그리고 꾸준히 매일 아침 내 가게 문을 열고 있는가. 이것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공지를 하면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질문을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좀 그래요. DM 멘트 공유해 줄 수 있나요? 탈락입니다. 예, 안 되겠죠? 중국집도 아닌데 고깃집 전단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DM 소통 후 만나고 있는데 단계별로 STP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양질의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고민하시고 채팅창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프 미팅은 휴강입니다. 이번 주 오프 미팅은 추석이기 때문에 휴강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가족,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만남, 뭐 또 음식, 장소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뭐 그러니까는 그 컨텐츠들이 오히려 이번 오프라인 미팅 휴강입니다. 이번 오프라인 미팅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음 강의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9시 다음 주 화요일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수업을 잘 못 들었다. 뭐 자거나 뭐 졸았거나 아니면 계속 SNS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짜 필요한 핵심만 요약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 메리향 리더님께서 진짜 목소리도 너무 좋고 어떻게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 하시는지 이때까지 다 놓쳤어도 이거 하나만 들으면 끝납니다. 자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핵심 정리한다 할 때 일어나서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본방 사수하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메리향 그만 외치세요.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리더님 질문을 직접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네, 그게 좋겠네요. DM을 보내서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하고 만남을 갖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뭐 STP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내 얘기를 알아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안내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다음 안내를 나가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SNS로 누군가를 만나고 났는데 지금 혜원 리더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경로가 좀 다른데 내가 원래 뉴스킨을 했던 거와 좀 다른데 그럼 이 사람을 2차와 3차를 어떻게 나가야 될까? 새로운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을 만나고 이 사람이 지금 저 정연아 그렇게 만나니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 되게 많아요. 저는 선생님이랑 같은 매장을 차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기존 사업 방식과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날 거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지인을 소개받을 거냐, 그렇게 만나는 경로만 SNS인 거지, 그 뒤는 기존에 내가 사업했던 방식과 똑같이 전달하면 되고, 똑같이 이런 프로젝트에 초대하면 되고, 제 원래 비즈니스 루틴과 똑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전단지를 많이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하지 말고 똑같다. 예, 만나는 경로만 달랐다.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있는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SNS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일단 가르는 기준 중에 한 부류만 얘기하자면 저는 타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거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과 소통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이런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또 있을 근데 수 제가 DM을 있거든요. 보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은 약속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기로 한 시간, 그리고 뭐 강의를 보내드렸는데 강의를 보셨는지의 시간, 이런 것들 저와 무언가를 하기로 했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제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준을 가장 크게 두는 부분은 신뢰예요. 약속이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DM을 이렇게 막 보내다 보니까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서로 진짜 쿨하게 응원해줘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 응원한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희가 부스트라는 신제품으로 정말 너무 바쁜데 뷰티 디바이스의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제가 시간을 내드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바빠서 이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는 내년 1월 이후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냥 서로 응원하는 멘트로 마무리해요. 근데 무언가 이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질문 올라온 거, 제가 SNS 할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이거 이제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 프로필 보시면 제 인스타에 사진이 3,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저는 누군가를 SNS로 만날 수가 없으니 그냥 내 피드를 가장 위에 노출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려서 그냥 천안 뉴스킨 검색하는 사람, 아산 뉴스킨 검색하는 사람만 만나자.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SNS로 나한테 호기심을 보이겠어요. 제가 젊은 것도 아니고 뷰티가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내 공간에 와서 가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SNS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SNS 프로젝트를 만나고 바꿔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피드의 해시태그는 천안 뉴스킨이라는 해시태그를 쓰지 않거든요. 거의 쓰지 않는데 이거 버리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 피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방향과 확신이 정확히 서시고 시작하셨는지, 저는 그래서 이게요, 뭐든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한테 답이 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뭐라고 STP 하지? 내가 이 사람 두 번째 만날 때 뭐라고 하지? 세 번째 만날 땐 그럼 뭐라고 하지? 고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면요. 자, 저희가 지금 중국집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전단지 돌릴 때 내가 중국집 오픈했는데 전단지 돌릴 때 사람 가리면서 돌리시나요? 아파트에 다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중국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무서우신가요?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라는 말이 무섭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내 가게에 와서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내가 내 가게에 온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은지. 소통을 막상 해보시면 그냥 친구한테 소통하듯이 하시면 돼요. 피드 보니까 오늘 어디 갔다 오셨던데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왜냐하면 내 가게에 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내 피드를 이미 봤기 때문에 내가 뉴스키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 가게가 뉴스킨의 가게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과 소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내 가게에 온 손님이니까 한 번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DM으로 소통이 끊어져도 저는 그 분들의 아이디를 다 제 소비자 명단에 적어놔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잘 지내세요? 라고 다시 연락을 제가 친구한테 카톡 보내듯이 그렇게 인스타의 친구, 내 가상 공간의 친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네, 좋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질문도 대답도 정말 대답도 강의 같아요. 그쵸?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오늘 해주셨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DM이잖아요. DM 다이렉트 메시지. 고민하지 말고 다이렉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또 벌써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메리 추석들 보내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건 이제 가능한 비즈니스가 됐으니까 DM으로 소통하고 댓글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브랜드다 외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가 하면 여러분이 브랜드다. 안 되는 분들은 채팅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김없이 3번입니다. 자,
내가 브랜드다. 내가 브랜드다. 내가 브랜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입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진짜 핵이네요, 핵. 진짜 핵이네요. 정현 선생님 진짜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음소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편집해서 유튜브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DJ님도 수고하셨고요. 스피커님들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피 추석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다들. 잘 보내세요. 꿀 추석, 메리 추석, 해피 추석. 메리 추석. 제 목소리 들려요? 장일환 선생님 진짜 스피커 최고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시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리더가 또 탄생한 것 같아요. 와, 최고입니다, 진짜. 안현주 사장님도 장난 아니에요. 안현주 사장님은 너무 잘 알죠. 제가 에너지면서 뵐 때마다 깜짝 놀라요. 오늘 두 분 스피커분들도 무슨 리더 같아요, 리더. 와, 최고네요. 이건 많이.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정사장님 잘 들립니다. 중국집 얘기하니까 되게 짜장면 먹고 싶지 않아요? 내 바디 프로필. 목소리. 아, 자기요? 나도 안다고. 난 짬뽕 먹고 있어, 짬뽕 국물. 소주 먹고 싶다. 짬뽕 국물 얘기하는. 한별사님 너무 예쁜데? 역시 마이크 짱이야. 소주 먹고 싶다. 나 마이크 샀잖아, 오늘. 샀어요? 샀어요. 나도 사야겠다. 결제했어. 저게 여러 정말 소리가 이거는 있는데도 저 모든 소리를 뚫고 얼굴 나오네. 빨간데? 그니까요. 막강하다니까. 진짜 짱이죠, 저거. 마이크 새로 사세요. 은평 선생님 마이크는 뭐예요? 저는 약간 좋아 보이긴 목사님 마이크 한데. 아니에요? 약간 좋아 보이는데 저거 약간 하울링이 심해요. 네, 퀄리티가 달라. 약간 조금 강대상에 있는 거 가져온 것 같은데요. 빨리 돈 벌어서 100만 원짜리 쓰고 싶어. 아 진짜 강대상이 100만 원짜리 사면 그거 저한테 좀 싸게 파세요. 아니 아까 그냥 아들한테 물려준대요. 도벽. 방백살로에 있는. 우리 은평 알고 봤더니 도벽이 있다는. 미치겠네. 정희승 선생님 추석에 어디 가요? 울산 가요? 아닙니다. 저 서울에 계속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네. 우리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은 추석 조심하세요. 네. 은평 사장님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 클로징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 보내세요. 메리 추석. 잘 보내십시오.